노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한 일부 공화당 주 정부들이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이민 신분 정보를 연방 이민 당국과 적극 공유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기관까지 사실상 이민 단속 체계에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연방 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의 생이별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인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구금 추방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관할 해변 상당수가 오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개 중 8곳이 해수욕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요. 수영이나 입수 시 감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제시카 티시 뉴욕시 경찰국장이 범죄율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순찰을 강화하고 자금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율이 높은 브롱스 지역의 순찰대를 2개로 분리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해양대기청은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 시작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26년 공식 허리케인 예보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풍속 39마일 이상의 허리케인은 8개에서 14개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중 1개에서 3개 정도가 카테고리 3 이상의 대형 허리케인으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인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팰리세이즈 팍 선거를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현역 폴김 시장과 시의원 후보들을 김규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는 6월 2일 예비선거에서 팰리세이즈 팍 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폴김 시장은 지난 4년간 성과를 내세우며 타운 개혁 완수를 위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시장은 타운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던 하수관 정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잘 마무리되면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홍수 방지할 수 있는 이 비하수도를 필요한 데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하실에서 하수도들이 12인치인데 그게 1899년도부터 너무 조그만 파이프인데 그거를 24인치로 바꾸고 그래서 10년 안에는 이 홍수를 없애려고 하는 약속이 있고요. 김 시장은 지난 4년 동안 타운의 부패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타운 직원들의 기강을 바로잡아 주민 세금을 절약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운 상권 발전을 위해 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추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반려견 산책을 위한 공원을 마련하는 등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희 시장님은 이 팰팍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고 여러 가지 또 주민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고 땀 흘리시면서 또 이번 재선에 또 출마하셔서 저희들이 열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 시장과 함께 팀을 이뤄 시의원에 도전하는 저스틴 강 후보는 플래닝 보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세금 전략을 약속했습니다. 줄줄 새 나가는 세금을 좀 줄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위장 전입을 해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 걸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 다음에 여기 또 타운에 들어와서 베네핏을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거 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 세금입니다. 루시앙 후보는 아름다운 타운, 깨끗한 타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팔팍타운이 과도한 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삭막해졌잖아요. 그거는 뭐 모든 주민들이 다 아시고 가장 불만인 또 점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 삭막한 타운을 나무 한 그루 심기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좀 풍요롭고 또 기품 있고 또 예쁜 타운으로 만드는 게 또 저의 목표입니다. 폴김 시장과 저스틴 강 그리고 루시앙 후보는 오는 6월 2일 팰팍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민석준, 원유봉, 제이슨 줄리아노 후보와 대결하게 됩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한 일부 공화당 주 정부들이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이민 신분 정보를 연방 이민 당국과 적극 공유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기조에 발맞춰 공공보건기관까지 사실상 이민 단속 체계에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달 메디케이드 신청자 가운데 합법 체류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를 연방국토안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주 정부 직원들은 비시민권자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체류 신분 증빙을 요구하고 적법한 서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방 당국에 통보하게 됩니다. 비슷한 법안은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몬태나, 와이오밍 등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며 오클라호마와 테네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네시주 법안은 보건기관뿐 아니라 모든 주 정부기관이 불체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신고하도록 규정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실제 의료사기 적발 효과보다 이민자 사회의 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불체자는 메디케이드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메디케어 가입자들의 치료 승인 지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72시간 승인 결정 규정이 의료 현장에선 아직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CMS는 올해 1월 1일부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사에 대해 긴급 사전 승인 요청은 72시간 안에, 일반 요청은 7일 안에 처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현장 변화가 제한적이란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최근 일부 의사들이 AI 기반 사전 승인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추가 서류 요구와 재심 절차가 반복되면서 실제 치료 일정 지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일부 환자들은 검사나 시술 일정이 수주 이상 미뤄졌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규정상 처리 기한은 지키더라도 추가 자료 요청이나 재심 절차가 길어질 경우 실제 치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여전히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층 가입자들은 승인 지연이나 거부 통보를 받았을 때 보험사의 구체적인 거부 사유와 안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치의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방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의 생이별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인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구금 추방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단속 과정에서 부모와 떨어진 아동 수는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가운데 약 75%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 아동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수치가 연방국토안보부 공식 통계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라며 정부 공식 통계가 실제 상황을 과소 집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민 당국이 구금된 부모들에게 자녀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부모들이 자녀 정보를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시행된 무관용 정책 당시에 가족 분리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에는 남북 국경을 넘은 부모들로부터 약 5,500명의 아동이 분리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서류 미비 상태이거나 임시 체류 신분에 놓여있는 추방 위험에 처한 이민자가 1,300만 명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최소 500만 명의 미성년 아동이 불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400만 명 이상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까지 단속을 통해 약 40만 명의 이민자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정당국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반무기화 기금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2016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 첫 신청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NN은 오랜 기간 트럼프 측근으로 활동하고 행정부에서도 일했던 마이클 카푸토가 반무기화 기금의 첫 보상 청구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기화란 민주당 정권이 법무부를 자신과 지지층을 공격하는 무기로 썼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표현으로 부당한 수사를 당한 이들에게 경제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카푸토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 대변인을 지낸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법무부가 17억 7,600만 달러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보상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카푸토 전 대변인은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 대행에게 보낸 서한에 나는 불법적인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 수사의 표적이었으며 정치적 무기화의 암흑기 동안 우리 가족은 큰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총 270만 달러의 배상 및 비용 보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은 FBI가 2016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트럼프 당시 대통령 후보 캠프가
러시아 정부의 미국 대선 개입 시도에 협력했는지를 조사한 방첩 작전명입니다. 카푸토 전 대변인은 당시 대선 캠프 구성원으로서 수사선상에 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금 지급 여부는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4명, 의회 추천으로 선정하는 1명으로 구성되는 5인 위원회에서 심사해 결정할 전망입니다. 블렌치 법무장관 대행은 보상 지급의 정파적 조건은 없으며 모든 청구는 개별적으로 심사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관할 해변 상당수가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개 중 8곳이 해수욕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요. 수영이나 입수 시 감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환경보호단체 세이브 더 사운드가 최근 발표한 연례 롱아일랜드 사운드 해변 오염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관할 11개 해변 가운데 무려 8곳이 D에서 F등급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브롱스에 위치한 화이트 크로스 피싱 클럽과 아메리칸 티너스, 트리니티 데니시 영피플 소사이어티 등 3개 해변은 최하 점수인 F등급을 받았습니다. 퀸즈 지역에선 와이스톤의 와이스톤 부스터 시빅 어소시에이션 해변이 D등급, 더글라스톤의 더글라스 매너 오소시에이션 해변이 D+ 등급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D에서 F등급을 받은 해변들은 배설물 등에 따른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다량 검출된 곳으로 수영이나 입수 시 감염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해수욕에 부적합한 것으로 권고됐습니다. 반면 브롱스의 대표적인 공공해수욕장인 오차드 비치는 B+ 등급을 받아 뉴욕시 관할 롱아일랜드 사운드 해변 중 가장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나소 및 서포 카운티를 포함해 지난해 최소 9회 이상 수질 샘플 조사를 실시한 롱아일랜드 사운드 전체 해안의 경우 전체의 77%가 A에서 B등급을 받아 전반적인 수질 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제시카 티시 뉴욕시 경찰국장이 범죄율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순찰을 강화하고 자금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범죄율이 높은 브롱스 지역에 순찰대를 2개로 분리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20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뉴욕 주 차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에 차량 번호판 인식기나 드론 투입, 전철 순찰 강화 등을 위해 30억 달러를 투입했고 전철 안전 강화를 위해 7,7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며 치안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2021년 이후 뉴욕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발생 건수가 64% 감소했다며 주 전역에서도 총기 폭력과의 싸움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견에 함께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제시카 티시 뉴욕시 경찰국장은 뉴욕시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브롱스 지역의 치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브롱스를 북부 순찰대와 남부 순찰대로 나눠 운영하고 약 200명의 추가 경찰을 브롱스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롱스에서는 지난해에만 거의 100만 건에 달하는 911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럼에도 순찰대 하나로 운영돼 맨해튼, 퀸즈, 브루클린 등에 비해 경찰력 투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엔 브롱스에서 발생한 범죄율도 감쇄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브롱스에서 발생한 살인 건수는 4건으로 역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총격 사건은 올해 4월 전년 대비 58% 감소했고 브롱스 지역 소매 절도 사건도 2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양대기청은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 시작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26년 공식 허리케인 예보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풍속 39마일 이상의 허리케인이 8에서 14개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중 1개에서 3개 정도가 카테고리 3 이상의 대형 허리케인으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올해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은 평년보다 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2026년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에 대한 노아의 전망에 따르면 평년 수준일 확률은 35%,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10%, 평년보다 낮을 확률은 55%입니다. 기상청은 풍속 39마일 이상의 허리케인이 총 8개에서 14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중 3개에서 6개는 풍속 74마일 이상의 허리케인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하나에서 3개는 카테고리 3 이상의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아는 이런 예측 범위에 대해 70%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허리케인 시즌엔 이름이 붙은 폭풍이 13개 발생했는데 이는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치입니다. 또 지난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본토에 상륙하는 허리케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멜리사를 포함해 카테고리 5급 허리케인이 3차례 발생하며 자메이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지난 21일 민주 콩고로 향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태운 항공편 운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첫 번째 목표는 에볼라가 미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두 번째 목표는 에볼라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민주 콩고와 주변국 국민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퍼스트는 이민세관 단속국이 지난 3월 한 차례, 4월 2차례 등 올해 들어 3번 항공편을 통해 불체자를 민주 콩고로 추방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엔 전용기에 제3국 출신 불체자 1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뉴욕 시내 주택에서 뉴욕시 공인 쓰레기통 사용이 전면 의무화됩니다. 뉴욕시 위생국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1에서 9세대 규모의 주택들은 반드시 시 당국이 표준화한 밀폐형 공인 쓰레기통인 NYC 빈 제품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시 당국은 제도 안착을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약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계도 기간에는 위반하더라도 경고장만 발부되지만 본격 단속이 시작되는 9월 8일부터는 적발 시 벌금 티켓이 발급됩니다. 첫 번째 적발 시 $50, 두 번째는 $100이며 3번 이상 상습 적발될 경우 $200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한편 31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거단지의 경우 시 정부가 공인한 대형 밀폐형 컨테이너 쓰레기통인 엠파이어 빈을 빌딩 앞 도로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뉴욕 퀸즈 공립도서관에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1급 간병인 국가 자격증 무료 교육이 개최됩니다. 미국 간병인협회가 인증하는 국가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간병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은 아메리칸 자원봉사센터가 주최 주관하며 강의는 모두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교육은 6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이며 장소는 퀸즈 이스트 플러싱 도서관입니다. 수강은 무료이며 교재비 $100만 부담하면 됩니다. 교재에는 영어, 한국어 학습 자료와 예상 시험 문제가 포함됩니다. 아칸소주에서 아동 성범죄 혐의를 피해 태국으로 도주했던 한인 남성이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지역 매체 노스웨스트 아칸소는 42세 남성 리처드 임 씨가 워싱턴 카운티 법원에서 4건의 아동 성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 30년에 처하게 됩니다. 지난해 2월 아칸소주 페이에필 경찰은 임 씨를 성폭행 용의자로 지목하는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임 씨에 대해 아동 강간 혐의 2건과 성폭행 혐의 1건, 아동 성착취 혐의 1건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발부 직후 임 씨는 태국으로 도주했지만 국토안보 수사국, 인터폴, 태국 경찰이 공조 수사를 벌여 임 씨를 태국에서 체포해 지난 14일 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6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